네, 세 번째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그 밖에 온도하고 안 온도가 좀 차이가 있으니까 졸리시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졸리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좀 깨고 그 다음에 그 1부하고 2부가 있는데요. 1부에 이제 그 첫 번째 스마트 워크를 쓴 김국현 부장님 때문에 저도 이 스마트 워킹 라이프라는 책에 대해서 공감을 크게 얻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진행했던 김지현 본부장님 때문에 새로운 어떤 그 디바이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떻게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스마트 워크와 지금 이제 김지현 본부장이 쓴 책에 대해서 실제 상당히 이론적인 부분들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행동 지침을 좀 받았다고 하면 실제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해야 되는지를 좀 더 펼쳐보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쓴 책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 워킹 라이프고요. 그 책을 쓰면서 또 책이 쓰기 전에 같이 여러 이야기 또 실제 인터뷰를 통해서 저도 새로운 공감을 받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하나의 그 좋은 멘토가 됐던 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스마트하게 책 쓰기라는 주제를 사실 그 제가 던진 건 아니고요. 지금 뭐 정진호 부장님이 던졌는데 재밌겠다 싶은 거죠. 어떻게 하면 스마트하게 책 쓰기가 될까? 되게 궁금했고 그걸 어떻게 찾아야 될까 많은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스마트하게 책 쓰기라는 게 과연 뭘까? 그러니까 쉽게 책을 쓸 수 있는 걸까? 아니면 책의 주제도 막 쏙쏙 튀어나오는 걸까? 아니면 정말 멋지게 글을 쓸 수 있는 걸까? 여러 가지 어떤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실제 스마트 워킹 라이프에서 제가 경험했던 거 그리고 최근에 새로운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그 에버노트 라이프라는 과제목이지만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그 책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부분들을 다른 분들한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 메시지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상적으로 누구나 그 여러분의 이름, 내 이름을 가진 책 한 권의 책을 원하시죠. 그 책, 사실 그 책이 내 책상 앞에나 아니면 누구 앞에 올라가져 있길 사실 기대합니다. 사실 그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저자의 책이 이 앞에 있으면 그것도 한가득 사실 더 많은 책을 좀 쌓아놓고 읽고 싶었는데 그렇게 읽고 싶고 또 그 책들이 많은 독자들한테 하나 이렇게 읽고 싶은 마음은 충분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베스트셀러가 되고 누구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있는 책. 근데 사실 이렇게 그 책을 내기까지는 여러 어떤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 중에 많은 걸림돌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뭘까? 첫 번째, 과연 내 주제의 책을 낼 수 있을까라는 저도 책을 낸 게 2002년도에 제가 첫 번째 책을 냈는데 책의 주제를 가지고 출판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그냥 굴락 맞았어요. 그런 책은 우리한테 필요가 없어. 그때가 이제 2002년도인데요. 그때 제가 처음 결심한 게 그러면 내가 내 책을 만들자. 그래서 2002년도에 제가 한 자비출판으로 책을 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책 많이 팔렸습니다. 아까 김국현 부장님이 야생 얘기하는데 전 야생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전부터 뭐 안 되면 그냥 해요. 그런 기억들이 있고 그때도 프리랜서였고요. 지금은 이제 1인 뭐 여러 어떤 창조기업, 여러 1인 기업들 많은데 당시에는 프리랜서가 전부였어요. 그냥 혼자 알아서 일하는 거, 그 다음 일거리 주면 알아서 이제 주고받고 일하는 부분들인데 당시 제가 썼던 책은 그 국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업 앤 리커버리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백업하고 리커버리 하는 책이에요. 이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앞에 윈도우 2000이라는 키워드가 붙는데 당시 그 책을 썼을 때 출판사도 상당히 블록을 먹었죠. 근데 제가 책을 쓰고 자비 출판을 하고 책을 어떻게 배송했는지 아세요? 집에 책을 그 벽에다가 책을 1000권씩 쌌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권이 막 한 주에 막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2주 만에 2000권이 나갔어요. 정말로. 그렇게 나가서 박수를 그랬던 책인데 정말 근데 이 주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정하냐에 따라 또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좀 전에 말씀드린 출판사. 과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책을 출판해 줄까? 라는 생각인 거죠. 분명히 문을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한 곳, 두 곳 두드려 보면 그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뭐 양념이 붙듯이 처음에 맛없던 것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왔다 가면 좋은 맛있는 국이 되듯이 뭐 잡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채취하지 못한 수많은 것들이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과연 이 책을 누가 볼까라는 거죠. 정말 누가 볼까? 그 부분이 하나 큰
여러 걸림돌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주제를 잡고 출판사를 설정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직접 써요. 쓰다 보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자료도 없고 이런 어떤 세 가지 크게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0분, 15분 정도 짧은 시간인데 한번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스마트하게 책 쓰기 과연 뭘까? 제가 한번 그 많은 사람들과 얘기도 해보고 저도 제 스스로 판단을 해보니까 책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상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도 동의하세요? 예, 동의 한 10%? 예, 책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결국은 주제, 그리고 내가 쓰고자 하는 어떤 전문적인 내용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내 입맛에 맞게끔 잘 쓸 수 있느냐. 그러려면 과거에 저희가 이제 책을 쓰고자 한다면 주제를 찾고 상당한 자료들을 이렇게 모읍니다. 모으면 그 컴퓨터 안에 이제 다양한 자료, 워드 파일, 파워포인트, 뭐 영상, 수많은 것들이 막 모아져요. 근데 막상 다시 그걸 다시 보고자, 그러니까 모을 때 방식으로 똑같이 그걸 보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그리고 어떤 자료가 들어가 있는지 상당히 어렵고, 그때 생각해 놓은 자료들에 대해서 뭐 메모해 둔 것도 전혀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글 쓸 때 다시 쓰기 시작해야 돼요. 되게 번거로움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여러 가지가 아니라 최근에 제가 스마트 워킹 라이프에 썼던 거라든가 아니면 지금 에버노트 라이프라는 책을 쓰는 그 두 가지 도구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스마트폰이고 하나는 에버노트고요. 컴퓨터는 기본이겠죠. 예. 저는 책을 쓸 때 김국현 본부장의 좀 덕을 받았어요. 김국현 본부장이 출퇴근할 때 스마트폰으로 책을 쓴대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찾아갔어요. 정말 그렇게 쓰나? 그래서 영상을 제가 찍었어요. 그래서 몇 타치나. 그래서 그 찍은 거를 영상으로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가능하다. 저런 사람도 있구나. 막 그랬는데 제가 그 사람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저렇게 쓰고 저렇게 계속 쓴 내용들을 가지고 사실은 스마트 워킹 라이프에 초고를 완성했고 완성한 내용들을 계속 재정리해서 글을 썼는데요. 한 예로 저는 인터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인터뷰를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부분에서 잠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그 기사 많이 검색해요. 저는 이제 사람을 인터뷰를 많이 하니까 사람에 대한 기사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오늘 나온 저자분들도 제가 인터뷰를 계속 많이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그 새로운 책에 대한 것들도 읽고 또 기사도 보고 또 그 사람들이 쓴 블로그도 보고 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보는데 그렇게 기사 검색하고 기사 자료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분석 후 인터뷰인데 그 화면을 플로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웹사이트에 있는 것들을 기사를 검색을 해서 필요하면 이 자료를 카피해가지고 그대로 아카이빙을 합니다. 이렇게 아카이빙을 하고 아카이빙된 자료들이 하나 이렇게 에버노트라는 전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들의 존재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구난방으로 수집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이거를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실제 글을 쓸 때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인터뷰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거고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니즈를 찾고 읽어본 다음에 위에다가 계속 질문 사항을 달게 돼요. 요건 그대로 내일이나 모레 제가 이제 그 에버노트 인터뷰하러 가는데요. 에버노트 CEO 인터뷰하러 가는데 그때 쓸 그대로의 내용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인터뷰 꼭지에 대한 자료를 만들고 수집하고 활용하는 기본적인 예인데요. 하나씩 그런 부분들을 다른 사례랑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썼던 하나의 사례는 노트링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할 때 가장 좋은 거 보면 하이퍼링크 방식이에요. 자료를 모아놓고 목록화 시키고 그거를 계속 링크해서 다른 데로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면 되는데 사실 그런 템플릿들이 만들어져 있질 않아요. 근데 에버노트는 이제 그런 기능들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눈에 리스트 뷰화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을 저희 경우는 실제 책을 쓸 때 같이 적용을 합니다.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 블로그나 트위터, 웹서핑 아니면 책이나 그 외에 이제 수많은 자료들을 스크랩을 하고 스크랩한 자료들을 계속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한 자료들을 저렇게 분류를 하게 되고 분류한 것들을 최종적으로 각 챕터별로 정리를 좀 합니다.
이 정리하는 부분들은 좀 전에 목록화 시켜서 그 하이퍼링크 방식으로 노트링크를 복사해서 작업하는 방식과 거의 강일한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내가 1챕터에 글을 쓸 때, 2챕터에 글을 쓸 때 어떤 내용들을 참고하고 활용하면 될까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구분할 수가 있어서 실제 초고를 쓸 때 빠르게 어떤 책을 이 챕터 안에 들어갈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자료를 수집과 관리나 검색 부분들, 그리고 글을 쓰는 방식들에 대해서 이렇게 방법을 저는 고려를 좀 했었고요. 실제 목차 작업, 좀 전에 작업한 것들은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의 목차인데, 초고를 작업하고 초고 작업한 것들에 대한 그 안에서 또 세부 목차를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돼야지만이 전체 책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마지막 작업까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순차적인 방식들이 있는데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어떤 노트링크 방식이나 내역들을 쭉 초고로 작성한 것들을 이렇게 계속 나열을 합니다. 하나하나 챕터 1, 챕터 2, 챕터 3 계속 나열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정리된 내용들을 이렇게 훑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글을 보고 부족한 건 계속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나의 챕터, 5챕터가 완성이 되면 이렇게 하나의 컨텐츠가 완성이 되는데, 최근 제가 5챕터에 쓴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지필 작업을 한번 시작부터 출간까지 한번 쭉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목차, 초고, 1차, 2차 수정인데, 저의 경우는 어떤 초고, 초안까지는 상당히 빠르게 써내려갑니다. 그냥 되든 안 되든 그냥 이렇게 훑어 내려가듯이 정리된 내용들을 계속 쌓아서 내가 오타 뭐 그런 거 구분 없이 그냥 정리를 하는 형태로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나 2차 할 때 계속 그 내용들이 맞는지 확인하고, 아니면 외부의 자료들을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2차, 3차까지, 2차까지 됐을 때 전체적인 책의 내용에 대한 윤곽들이 마무리가 되는 단계고요. 이후에 이제 교정이나, 그 다음에 교정이 끝난 다음에는 실제 컨텐츠를 한 30명의 독자들한테 미리 컨텐츠를 나눠줘서 보고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초고안이라든가 그렇게 어떤 작업은 대부분 저런 식으로 완성을 하게 되고, 실제 편집이나 글을 작업을 하게 되는 그런 정리할 경우는 이 데스크탑을 통해서 실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책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책이 좀 나오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 4개월 정도 4개월을 준비하고 4개월을 써내려갔는데, 그때 4개월을 준비하는 동안은 계속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인터뷰하고, 그건 그대로 내용을 공개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 발표를 통해서 지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저의 책 쓰기 결심 과정, 프로세스를 한번 좀 잡아봤습니다. 얼마 전에 이거는 생각한 게 김문수 119 때문에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딱 보고 나서 한번 요거 한번 해볼까? 했는데 아내한테 이거 보여주고 나서 요거 얻어먹었죠. 그랬을 때 이렇게 계속 검증을 거치고 아니와 그럼 다시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사전 독자 리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부분들이 있는데, 주제를 선정하는 부분인데, 저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새로운 어떤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을 만나고 있고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또 하나 또 내 의견을 누구 전달하는 그런 내용의 위주로, 그리고 또 가장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주제 위주로 선정을 많이 하게 되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료 수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쌓는다고 사실 내 모든 자료는 아닌 것 같아요. 쌓기 전에 생각하고 주제에 맞는지 한번 검증하고 그 다음에 다시 확인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슷하게 다른 충분히 상황에서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업무나 영업이나 프로젝트나 또는 일반 여행이나 아니면 일반 모든 공부하는 부분들. 다음 책에 나오는 것이 이제 고등학생의 에버노트를 통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소개할 예정인데, 뭐 그런 내용들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권의 책을 썼고요. 사실 다시 정리를 내리자면, 일상에서 손쉽게 지필을 통해 사실 나의 책을 갖게 해주는 방법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게 한번 스마트한 책 쓰기가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으로 책 이야기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책은 클라우드 기반의 책입니다. 분명히 도구는 있어요. 이 디바이스가 있는데 그 디바이스를 좀 더 잘 다룰 수 있는 방법. 근데 디바이스로만은 안 되고 뭔가 여기에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여러분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다양한 툴과 내용들이 들어가서 버무린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걸 통해서 공간의 의존력을 불필요하게 되고 내가 좀 더 똑똑한 플랫폼을 쓸 수 있게끔 그리고 결국은 내가 똑똑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책이 아마 스마트 워킹 라이프라는 거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